자, 김기현 토착비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KTX가 문제가 아니야. 어쨌건 그 KTX 노선 변경 투기 의혹에 투기라는 게 왜 투기냐면요. 그거를 돈을 벌어서 팔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 매도가를 안 밝혔단 말이에요. 실제로 민주당에서 제기했던 의혹에 얼마큼 땅값이 올라서 팔았는지를 말하지 않고 있어 지금 이 사람이. 결국에는 투기 의혹에 정치 생명이 걸려 있어 지금 현실로.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뭐 사퇴하라 마라. 예. 그냥 사퇴가 아니에요. 정치 생명을 걸었다. 둘 다 걸었어요. 황교안, 김기현. 근데 뭐 황교안 전 대표야 뭐 그게 뭐 자기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김기현 대표는 저도 3,800만 원에 사서 만약에 지금 나온 대로 하면 640억 원 버는 그런 거 당하고 싶어요. 누님. 네? 원래 그러신 분 아니었잖아요. 물력. 아니 근데 50억 무죄 정도 보니까 눈이 확 돌아가지 않아요? 아니 50억 그 얘기했지 않아요? 각상도 화폐. 네, 예, 1KSD. 예, 1KSD 생기면 5억씩 준다니까. 자, 황교안의 SNS 한번 볼까요? 히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내가 읽을게요. 이게 지금 보입니다. 예. 뭐예요? 지금 이게 망원경 꼈어? 김기현 후보 측 논평에 대한 황교안 후보 측 답변. 답은 항상 현장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궁금하신 분은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현장에 가보십시오. 김기현 후보 땅 밑으로 터널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바로 터널 입구가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현장에 가서 보시면 즉시 알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터널을 뚫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가서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김기현 후보 울산 땅 현장 사진 모음. 예. 여러분 황교안 SNS 가면요 이러고 있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정치인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황교안도 국무총리하고 당대표 지낸 사람이잖아요. 네. 자기가 의혹 제기를 했는데 김기현은 황교안 이야기를 안 받아줘요. 안철수가 그걸 받아서 하니까 안철수 당신 민주당이냐 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아젠다를 걸었잖아요. 네. 이 사람 부정선거라고 몇 년 동안 했던 거랑 똑같아요. 한 번 무면 안 놓는 캐릭터야. 김기현 제대로 걸린 거야 지금. 그게 검사와 판사의 대결이더라고 보니까. 예. 그러네 진짜. 그러네요. 검사 판사의 대결이네. 네. 심지어 지금 황교안 씨가 어쨌든 그 안에서 갑자기 좀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 더 신난 것 같습니다. 뭐 정치 생명 걸어라 뭐 그러니까 황교안도 걸어라 하면서 이제 참 토착 비리다 뭐 이건 생태 땅이다 막 다시 한번 정리. 요거는 뭐 오늘 중요한 의제는 아니지만 네. 그 맹지 거의 3만 평쯤 되는 거죠. 네. 그 맹지를 전체를 3,800만 원에 샀어요. KTX 노선이 바뀌면서 640억 원. 물론 얼마에 팔았는지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그것만 지금 공개하면 돼요. 김기현 후보는. 640억으로 추정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1,800배 시세 차이를 거두었다. 이게 지금 의혹의 핵심이고 이거는 이미 대선 때도 민주당이 제기했던 의혹이고 네. 그때 김기현이 의혹 제기했던 양희원영 의원 등을 고소까지 한 사건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처음에 기존 계획을 할 때 저 사진으로도 나와 있지만 기존 계획할 때는 없었는데 이게 중간 보고 때부터 쓱 나타나가지고 결국엔 저렇게 됐다는 건데 좀 찾아보니까 뭐 양희원영 의원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네. 그거 뭐 문제 제기만 하면 바로 그냥 고소고발해가지고 입 막아버렸다고. 네. 1,800배 이익 제기 이 딱 그런 거 아닐까요? 뭔 소리야! 1,750배인데 뭐 그런 거 아니야? 팩트가 틀렸다고? 우리나라 판검사들은 저거 유죄 때릴 수 있잖아요. 숫자가 틀렸다고. 이게 6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쓴 이 기사도 또 고소하는데 그건 640억이 아니라 639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치겠다. 그런 스킬들이 있더라고. 왜 있잖아. 우리 남편이 검사가 되는 경우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약속 안 지켰더니 뭐 대충 분위기가 그거예요. 이게 아내 역할이야. 대한민국 사회 다릅니다. 기준이 달라요. 권선용님, 하늘백건님, 하늘빛건님, 윤희선님 감사하고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미리 읽어드렸고요.
근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에 토착비리라고 했어요. 토착비리. 네. 지역사회 토착비리. 근데 실제로 김기현의 토착비리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요. 저거는 네. 이제 그냥 껌이고 다 알려진 이야기고. 네. 지금 김기현 형제의 울산 지역 토착비리라는 게 있습니다. 음. 그게 지금 해소가 안 된 상태로 김기현이 드디어 당대표까지 나온 거예요. 네. 사실은 이거는 김기현의 사법 리스크라고 봐야지. 근데 네. 그게 고맙게도 우리가 주장을 하면 정치 공세라고 했을 거야. 황교안 선생께서 엄중하게 따져 물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더 큰 거죠. 30억 불법 계약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김흥태 씨라는 사람이 김기현 형제를 검찰에 고발해요. 그게 뭐냐면 김기현의 동생 김모, 여기 정확히 말하면 김사면이라는 네. 인물인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영향력을 빌려 고발인 김성태한테 아파트 사업권을 되찾아 주는 조건으로 그로부터 30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다는 사건이에요. 근데 김기현 측이 김흥태하고 경찰 관계자를 고발하고 김기현 측이 김흥태와 황운하 의원을 고발하고 검찰이 김흥태 주변인을 조사하고 김흥태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해버리고 김기현 형제는 무혐의 처분한 사건. 아까 그 표에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피해자라고 하는 저 김흥태 씨의 인터뷰가 옛날에 뉴스타파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검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연락이 와서 자료를 가지고 방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거야. 구속되고 난 다음부터는 사건을 이제 황운하 관련 문제가 대부분 차지하고 왔죠. 이게 뭐냐면은 이 사건은 원래는 검찰이 수사했던 거예요. 네. 먼저 박근혜 때 수사를 했던 사건이야. 네. 근데 이게 황운하 의원이 그 당시 울산 경찰청장이었기 청장, 때문에 그 문제를 지원시켰다 이런 얘기고요. 음. 그러니까 왜 30억 계약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관이 바뀌었느냐? 갑자기 당신이 황운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바꾼 거 아니냐? 주로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이 김웅태하고 황운하고 같이 엮어버린 관계를. 네. 이게 나중에 청와대 하명 사건으로 돼서 그 얘기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결론을 먼저 내리면 박근혜 정권이 검찰이 먼저 수사했던 사건인데 네. 문재인 청와대 하명서로 둔갑한 사건. 네. 그리고 진짜 문제가 있는 30억을 해먹었다고 추정되는 사람은 멀쩡해지고 그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구속된 사건. 네. 그런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도 프레임 바꾸는 거 우리나라 검찰 1등이잖아요. 네. 근데 그 검사가 익숙한 이름이에요. 네, 그 이야기 있다가 이게 먼저 털어야 돼. 예. 당시 그때 그 토착비리 수사 관련해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그러니까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넘겼는데 그때 검찰이 불기소 이유서를 내는데 그냥 한 99페이지 정도로 되게 많이 했다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방대한 분량을 한 건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그것도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 전에 울산시장 수사는 청와대 하명이었다 그래갖고 막 조국 민정수석 사실 이 사건은 지금 어디로 갔나 싶을 정도로 없어졌어요. 하명 수사가 아니었거든요. 원래 하고 있던 수사였다고. 예. 박근혜 검찰이 하고 있던 수사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시켜서 한 수사가 돼서 뭐 김기현 등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김기현이 울산시장 선거 나가서 떨어져 버리거든. 네. 그러니까 이자가 다시 바로 구에 있는 총선에 나와가지고 기사회생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지내서 지금 당대표까지 진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뉴스타파 그 당시 보도가 그거잖아요. 검찰은 송철호와 황운하를 노렸다. 그러니까 30억 계약 자체 이거는 김기현 형제, 김기현 동생 김상면의 사건인데 왜냐하면 김기현이가 울산 시장할 때 위세가 대단했다고 하죠. 그럼 시장 동생이 시장은 뭘 갖고 있냐면 아파트 인허가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김사면이가 형을 팔아. 그래가지고 그 30억을 받은 사건인 거예요. 이 사건을 고소했더니 이 사람을 구속시켜버려. 누가 그랬느냐? 검찰이. 지금 뉴스타파에서도 나왔던 게 이거거든요. 검찰이 덮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의 자백. 이게 나오는 건데. 김기현의 형제 비리 사건을 덮은 검사가 아까 말씀하신 대장동을 수사하는 강백신. 저는 이번에 이 이름이 이 사건에서 연결되는 걸 보고
사실 왜 김기현 후보를 택했을까? 서울법대라 택했을까? 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얽히고 설킨 관계들이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든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왜 윤석열은 김기현을 바지로 쓰려고 했을까가 뭔가 쥐고 있는 게 그러니까 충성할 사람인 거죠. 네. 저게 지금 그 피해자인데 구속됐던 김웅태 씨 이야기예요. 5차례 정도 검찰에 들어가서 강땡땡 검사를 만났고 자료를 설명했다. 그리고 압수수색이 진행된 후에 정식 고발장을 넣기로 검사와 약속했다. 하지만 강 검사가 최순실 특검에 파견된 이후 강이 사건이 흐지부지됐다. 뭐 이런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걸 딜레이 시켜요. 결론을 안 내리고 사건을 쥐고 있는데 딜레이 시키고 있다가 얘가 갑자기 최순실 박영수 특검에 합류하면서 이 사건이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즉각 수사를 한 게 아니라 고소 고발을 받아놓고 조사까지 해놓고 결론을 안 내리고 수사를 안 했다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덮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뉴스타파가 당시 강백신한테 전화합니다. 뉴스타파 조원일 기자입니다 했더니 강백신이 죄송합니다. 기자들과 접촉이 금지돼 있어서요. 지랄들 하세요. 언제부터? 맨날 언론 플레이 하는 거 다 기자들이 안 하는 거야? 여러분, 그 강백신이가요. 어떤 검사냐면은 조국 장관 정경심 교수 재판할 때 판사들이랑 막 싸웠던 그 대표적인 검사가 강백신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막 검사들이 막 무슨 두더지 게임처럼 일어나서 항의했다. 그 검사가 강백신이에요. 조국 장관 재판할 때. 지금 검찰 주요 권력 사건 담당 부서 및 인사 내역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빨갛게 체크 표시되어 있죠. 강백신.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의혹. 그러니까 울산의 김기현의 토착 비리는 사실상 덮어준 자예요. 이게 쉽게 표현하면 검찰의 가장 큰 권력이기도 하지. 네. 덮어버리는 거. 한동훈이가 강백신을 뭐라고 칭찬했냐면은 한동훈 팀의 능력자라고 칭찬했다. 능력자. 덮는데 아주 굉장한 능력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유유상종. 그러니까 토착 비리를 이재명은 토착 비리라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네. 토착 비리를 사실상 덮어준. 그 당시에 김기현 울산시장 그럴 때 있던 게 대표적인 게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포경업자들이 고래고기를 불법으로 그거를 경찰이 압수해가지고 네. 근데 그거를 검찰이 다시 돌려줘 버린 사건. 네. 거기에 또 토착 비리가 또 등장하고. 네. 그러면서 황운하 당시 청장하고 이렇게 대립이 됐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듯이 이게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그다음에 울산 경찰 송철호 울산시장 이렇게 엮어가지고 셋이 이거 유착한 거 아니냐 뭐 불법 개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언론이 그것만 때렸었죠 그때 당시에. 저 근데 황운하 의원이 이게 진짜 억울할 일이에요. 먼저 수사했는데 네. 청와대 하명 사건이라고 엮어갖고 그때는 정말 이 윤미향 의원 사건하고도 비슷하고 진짜 큰일 났습니다. 예. 검찰권을 진 그러니까 검사 출신의 대통령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 국민 전체가 체험하고 있다고 봐요. 저기 토착이란 이런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 선봉에 서 있는 까기 선봉에 서 있는 김혜영 부산대 나왔고요. 20대 의원 부산 연제구에서 지금 법무법인 우리마루에 있거든요. 김혜영 동생 김준영 부산대 나와가지고요. 남원지청 검사를 합니다. 법무법인 우리마을에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야. 김혜영 동생이. 근데요. 지금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강백신하고 어미준만 알지만 고영권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고영권 부산대 나와가지고요. 남원지청장 해가지고 지금 중앙지검 4차장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얽혀 있는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얽히고 또 뭐 저기 연수원으로 얽히고 변호사로 엮이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김혜영이 하는 얘기가 이해가 좀 되지 않아요? 네, 저 지금 이해됐어요. 왜냐하면 그 박지연의 글은 보면 잘 모르고 떠든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룻강아지 세상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런데 김혜영의 글을 보면 인간 자체에 대해서 막 나는 어떻다 저떻다 하는 감정이 일으켜요. 그래서 왜 이러지? 그냥 냉정하게 구속영장 좀 읽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이거 보니까 저렇게 끼리끼리 만나고 술 먹고 유유상종 하다 보면 생각이 비슷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정말 빡쳐가지고 방송에서 엄청 흥분했던 게 있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평생 민주당입니다. 좋으나 싫으나 사람 고쳐 쓰는 거지 완벽한 정당이 어디 있어요. 네. 못할 때는 욕을 좀 하기도 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저런 애들죠. 저기 저 부산대 나온 저 우리말로 저거 이름 말하기도 싫다. 근데 그 저런 사람들이 민주당 아니었으면 당선됐겠어요 그때? 안 됐죠. 그러니까 민주당이라고 네. 하는 세력의 역사나 스토리를 모르는 애들이 어쩌다가 무슨 셀럽이어 갖고 또는 뭐 변호사해 가지고 픽업돼서 국회의원 한번 하고 나서는 의리가 뭐고 없어요. 왜 이런 거 있잖아. 증거가 중요해? 이재명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민주당이 왜 이재명 방탄을 해?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 현재는 이재명 이퀄 민주당이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무너지면 총선 망합니다. 그렇죠. 김혜영 전 의원은요. 친문도 아니고 뭐 민주당도 아니고 개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 부산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픽업된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최소한 민주당 의원 되면 민주당 역사라도 읽어보고 이해찬 대표 책 좀 읽어보세요. 이해찬 대표 책 읽어보시면 최소한 기본은 되거든요. 네. 야, 그러니까 결국 뭐 강백신도 그렇겠지만 진짜 토착 비리는 덮어. 자기들끼리 건 덮어. 그리고 이재명만 수사하는 거예요. 이걸 정치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검찰이 영장 정치를 하고 그 배우는 대통령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문재인 대통령 정말 너무나 사실 무슨 지자체장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흔들 게 없으니까 추녀 10cm 가지고 그렇지. 네. 그때 민주당 내부에서 추녀 10cm 때문에 문제라고 한 사람들. 처마가 10cm 더 나와서 문제. 네. 건축법 위반 뭐 이런 거요. 네. 그게 말이 돼 지금 돌아보면 코미디죠. 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 그래서 도덕성이 문제라고 했던 류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토착 비리라고 하는 대장동이 그 시작점은 부산저축은행이고 부산저축은행 덮어버린 건 윤석열이고 묘하게 그 부산저축은행부터 등장하는 박영수 등 50억 클럽의 그 검사 출신들 결국에 진짜 토착 비리는 그 정말 엄청난 도둑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로 환수한 이재명은 배임으로 걸고 뇌물로 걸려고 했으나 돈 받은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아서 배임으로 걸어서 제1당 그것도 아마 역대급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대표를 3번씩이나 검찰에 부르고 증거도 없이 영장 때리고 이게 대한민국이 고쳐야 될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 타령할 거면 그 각상도한테나 가서 검찰 똑바로 움직이길 바라고 특히 지금 이렇게 보면 이 울산 그러니까 지역 내 토착이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어쨌든 저들은 지금 김기현을 택해서 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중앙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자기들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김기현 탈탈 털리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총선 때 저거 어떻게 감당할지 네. 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검찰이 도박하고 있다는 건 이렇게 돼서 이재명 대표의 무고함이 밝혀지잖아요. 그럼 국민들로부터 무슨 소리가 나오겠어요? 검찰한테 수사권 뺏어라. 그 말이 검찰 해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부르는 검찰은 기소하는 검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수사권 갖고 있는 검찰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검찰 해체까지 가는 거죠. 지금 보세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카르텔들이 엄청 묶여 있는 거야. 그 강백신이가 이재명을 수사한다고? 어처구니 없네 진짜. 아이고.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은 수사도 못하는 놈들이 뇌물 이론도 받지 않은 사람을 수사를 한다고? 야당 대표를?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부터 그 이재명 대표 무슨 뭐 기득권 내려놔라, 체포 동의안 뭐 가결시켜라, 무슨 당 대표직 내려놔라, 확 입을 찢어버릴라 진짜.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죠 진짜. 왜요? 시원하시죠 아직? 정치 안 할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게 민주당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제. 예, 아니고 삼권 분립의 위기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삼권 분립의 위기고 이거는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고 검사 출신 대통령의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이거는 민주주의 탄압, 국민 탄압이라니까요. 네. 야당 대표 탄압은 곧 그를 뽑은 국민을 탄압하는 거고 맞습니다. 1600만 그를 지지한 시민을 탄압하는 네. 거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지금 좌고우면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민주수호를 위해서 6월 항쟁의 정신으로 예. 나설 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마리님, 사랑맘님까지 여러분들의 충만한 감정이 느껴지네요. 경제도 어려운데 멤버십 해달라는 이야기 못하겠다고 했더니 막 해주시는 거는 참 비니낌 부익부니까요. 여유 네. 있으신 분들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재밌으셨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좀 해주시고 어머, 나 좋아요 안 눌렸다. 그리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 딸은 복학해서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그리고 직업으로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휴학하고 국회 경험이 필요해서 국회 사무처 정보위 행정요원 공채가 떠서 거기에 응시해서 시작된 겁니다. 나머지 얘기는 제가 얘기하면 또 이게 약간 좀 이상한 게 될까 말씀 안 드리는데 확실한 건 지금 복학해서 이제 3월 2일부터 수업 다닙니다. 끝. 그리고 제가 국민의힘 쪽 의원에게 제 개인적인 부탁을 하면 저는 그 다음날 죽는 거예요, 그냥. 제 스스로 못 견뎌서. 그러니까 청탁하거나 그런 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난 근데 그게 포인트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포인트예요. 아니 말고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네. 의원실에서 모집하는 인원이 있고 국회 사무처 통해서 그 상임위원장 쪽에서 모집하는 인원이 있다. 그게 나는 포인트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했고. 그러니까 국회 사무처를 통해서 들어간 거지. 그 상임위원 같은 경우는 그게 무슨 당이냐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국민의힘 국회 상임위원장이었던 거잖아요. 난 그게 일단 핵심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의원실에 들어갔다. 조혜진 의원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들어갔다. 요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저한테 만든 것 자체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대응을 안 했던 아니, 그러니까 거예요. 그걸 비판하는 놈이 윤석열 찍었다는 게 함정이야. 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그래 그나마 좀 비판에 무슨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지지했던 놈이 무슨 그걸로 비판해? 니들한테 좋은 거 아니냐? 또라이 새끼들 진짜. 여기까지 합시다. 가시죠. 가시죠. 네. 여러분 물러갈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